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어별, 빈여음, 사친이라는 세 작품의 한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작품들에서 나타난 그 다양한 정서들이 무엇인지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어별 그러니까 무어냐 이게 그럴 텐데 무어별이라는 말은요. 없을 무자에 말어자에 이별할 별자죠. 말 없이 이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어별에 나와 있는 그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남녀 유별이 엄격했던 시대에 그 봉건적 사회 속에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이별하는 여인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별하는 여인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했다라는 거죠. 우선 한시인데 오원절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한시는 앞서서도 설명을 형식을 얘기했지만요. 한 줄에 5글자고요. 넉 줄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오원절구. 만약에 한 줄에 7글자면 뭐죠? 7원절구가 되겠죠. 반면 8줄이면 율시라고 하죠. 그래서 오원율시, 7원율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성격은 전반적으로 슬프고 쓸쓸해야 이별하는 감정이니까. 그러면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으니까 애상적이고 서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주제 전체는 바로 이별의 정한, 뭐 대표적인 우리 고려가요 뭐 가실이라던가 서경별곡 이런 것들과 주제를 같이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한시고요. 여기 한시에서 나타난 이 아가씨, 이 15세의 아가씨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말없이 정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깝고 슬픈 정서를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어별. 자, 한시가 있고, 한문이 있고, 그 옆으로 변역을 해놨죠. 15월개녀 수인 무어별, 귀례, 엄중문, 읍향, 이화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5세의 아리따운 아가씨, 이 작품 속의 관찰 대상이죠. 그 중심 서술 대상. 자, 15세의 아리따운 아가씨는요. 화자가 15세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니죠. 그 15세 아리따운 아가씨를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 15세 아리따운 아가씨는 중심 대상, 이 작품의 그 서술되는 중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없이 부끄러워 작별하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줄을 놓고 봤을 때 바로 관찰자의 시점으로 여인의 심정을 화자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여인의 심정을 서술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죠? 돌아와 견문을 닫고, 견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뭐 이렇게 이별해서 슬프고 막 후느끼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돌아와 견문 닫고, 백꽃 사이로 비친다를 보며 눈물 흘리네. 백꽃 사이로 비친다를 보며 눈물 흘리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마지막에서는 그 이별의 그런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고요. 그, 백꽃 사이로 비친다를 보며 눈물 흘리네. 애상적, 슬프고 좀 쓸쓸한 애상적 분위기 형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우선 백꽃, 봄이라는 거, 봄에서 늦봄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달, 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두 개를 통해서 우선 계절적, 시간적 배경 알 수 있죠. 계절적,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계절적 배경은 늦봄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뭐예요? 밤이죠. 늦봄의 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눈물을 흘리네. 뭐 내용은 이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인의 모습, 여인의 상황, 여인의 행동과 심정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건데요. 이별하면서 그 슬픔을 막 토로하고 뭐 절절하게 이렇게 분출시키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견문을 닫고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그런 슬픈 정한 이런 것들을 참 잘 드러낸 한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여음. 빈여음은요, 가난할 빈자에 여인여, 계집녀의 노래할 음자죠.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의 노래란 뜻이에요. 이 빈여음이란 제목 자체가 가난한 여인의 노래.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이제 핵심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여음 함께 보시죠. 전 4수로 이루어진 연작시래요. 아, 그럼 이 작품 외에도 3수가 더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거 한 수만 우선 나온 거고요. 4수로 이루어진 연작시 중 한 수로 남의 시집갈 옷을 지으며 자신은
새우잠을 자는 불우한 처지를 한탄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맨날 가난에 허덕이면서 남의 시집갈 옷을 돈을 받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 겨우겨우 그걸로 먹고 사는 그 자신의 불우한 처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시집도 못 가고 가난에 허덕이면서 남의 시집갈 옷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괴롭고 짜증스럽고 뭐 이렇겠죠. 여기도 한시 오원절구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런 걸 참고한다면 애상적이고 자조적이란 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비웃는 거야. 아, 이놈의 운명, 이놈의 신세는 어찌하여 이 모양이 꼴인고 라고 하면서 자조, 한탄.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좀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자신을 비웃고 조롱함 이럴 때 자조, 스스로 자자에 비웃을 조자거든요. 자, 그래서 주제는 불평등한 사회현실 비판. 그러게. 누구는 뭐 팔자가 좋아서 시집가 좋은 곳에 시집가고, 누구는 팔자가 이렇게 기박해서 바느질을 밤새 추운데 밤새 바느질하면서 새우잠을 자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그런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도 엿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작품 보시면요. 자, 우선 가위로 싹둑싹둑 옷 마르노라면 이라고 했죠. 가위로 싹둑싹둑 옷을 잘라내노라면 추운 밤 손끝이 호호 불리네. 추운 밤, 그 바느질 할 때, 그 예전에는 방이 좀 난방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창호지 문으로 발라져 있고 얼마나 춥겠어요. 손이 막 얼어붙는 것 같겠죠. 그래서 이 두 줄은요, 바로 그 겨울밤 바느질의 고통을 표현했죠. 겨울밤 바느질의 고통.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집살이 길옷은 밤낮 이것만. 그러니까 남이 시집 갈 때 입을 옷을 이렇게 밤낮 없이 만들고 있지만 이라는 의미죠. 남이 시집 갈 때 입을 옷을 밤낮 만들고 있지만 이내 몸은 해마다 홀로 새우잠인가. 이내 몸은 늘 어째서 이렇게 해마다 늘 새우잠만 자면서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 전체는요. 이 부분 이렇게 네모를 좀 해볼게요. 지금 파란 걸로. 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남을 위해 바느질하는 것과 자신의 처지를 대조적으로 기술했죠. 남과 자신의 처지를 뭐 했습니까? 대조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걸 통해서 바로 뭐 해요? 불우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불우한 신세 한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참고하시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생각사에 어버이 친자라고도 해요. 친할 친자라고도 해석하지만, 그러니까 어버이를 생각하다. 여기서는 어버이 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핵심 정리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친 보도록 하죠.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사임당, 신사임당의 작품이죠.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사임당의 사무치는 그리움. 자,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뭐예요? 그리움이 주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리움, 주된 정서는. 자, 한시면서 7원 유식가 되겠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애상적이고요. 애상적인 작품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바로 회상적, 어린 시절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어머니 무릎 아래서 이렇게 막 놀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들을 잘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제는 바로 부모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주된 정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 먼 곳 고향산 첩첩산중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임당이 굉장히 고향을 강릉을 떠나서 멀리 한양까지 이렇게 시집 왔으니까 고향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죠. 이 당시는 뭐 요즘이야 고속도로가 뚫려서 쉽게 간다고 하지만 이 당시니 굉장히 먼 곳이 되죠. 그러니까 천리먼 곳 고향상 첩첩산중을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천리라고 표현했고요.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하는 답답한 심정을 그런 어떤 수치적인 개념과 의태어적인 개념으로 좀 표현을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천리와 첩첩산중은 고향을 떠나야 살아야 하는 답답한 심정.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하는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다. 답답한 심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고향과의 거리감, 고향과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리감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죠. 언제나 가고 싶어 꿈을 꿉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언제나 가고 싶어 꿈을 꾼다. 꿈을 꿀 정도면 얼마만큼 그립다는 거죠. 너무너무 많이 그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바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송정 언덕에 둥근 달 뜨고 경포대 앞으로 한바탕 바람이 불어옵니다. 뭐뭐하고 뭐뭐합니다. 그래놓고 모래톱 갈매기는 모였다 흩어지고 물결이 고깃배들은 동서로 오고 갑니다. 뭐하고 뭐합니다. 뭐하고 뭐합니다. 지금 우선 대구적인 표현 대구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또 다시 이 구절들이 서로 또 대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고향의 그 풍경에 대한 회화적인 묘사가 잘 표현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향의 정경이 풍경, 모습이죠. 정경에 대한 고향의 정경에 대한 회화적 묘사,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묘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향의 전경에 대한 회화적 묘사.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다시 가나 내 고향 강릉길. 자, 우선 도치법 쓰였죠. 내 고향 강릉길 언제나 다시 가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고향 강릉길을 뒤로 빼서 좀 더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우선 도치법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색동옷 다시 입고 어머님 슬하에 바느질 할까. 아, 언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님 무릎 아래서 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 보냈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 돌아갈 수 없죠. 사실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중국의 고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노래자 고사라고 하는데요. 노나라의 노래자라는 사람이 70대에 알록달록한 때때 옷을 입고요. 아이들이 입는. 어린애 장난을 하면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렸다는 데서 나온 고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사실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언제 다시 한번 어머니 무릎에 가서 그렇게 좀 어리광 부리고 놀아볼 수는 없을까라고 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좀 배어 있는 거죠. 이게 중국의 그 고사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요, 이걸 이제 보통 한시를 이렇게 율시를 나눌 때는요, 두 줄씩 묶어서 수, 함, 경, 미라는 그 4단 구성으로 보통 나누게 돼요. 수는 보통 우리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좀 배어 있고요. 함에서는 뭐 내용 얘기했죠. 고향에 대한 회상. 경에서는 역시 고향에 대한 회상. 같은 내용이죠. 함과 경은 고향에 대한 회상, 고향의 모습을 회상했고요. 마지막 미련에서는 고향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시는요, 8줄로 된 경우를 나눌 때는 수, 함, 경, 미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복습 좀 철저히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확실하게 다져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